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라산 전체를 뒤덮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지적받는 제주 조리대 제거 방안을 놓고 당국이 수년째 고심하고 있습니다. 말 방목과 벌채,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실증 실험 결과 벌채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해발 1750m 장구목 일대. 제주 조리대가 일대를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다년생 벽과 대나무인 제주 조리대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한라산에서 소와 말의 방목이 금지된 1980년대부터 번식력이 강해 주변 식물들의 생육을 막아 한라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피소 구간부터 조리대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생물이 있으면 또 색깔도 이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제주 조리대가 잠식한 면적은 전체 한라산 국립공원 153제곱킬로미터 가운데 95%인 146제곱킬로미터, 해발 1400m 이상 고지대도 88%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확산된 조리대를 제거하기 위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진행한 실험은 말방목과 벌채 두 가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실시한 실험에서 벌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리대 감소 비율만 보면 말 방목 효과가 우수했지만 조리대가 제거된 지역에 새로 분포한 식물은 벌채 구역이 65종으로 더 다양했습니다. 말 방목은 특히 관리 등 비용 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졌고 벌채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리대를 벌채하지 않고 1년 동안 방치한 곳입니다. 어른 손가락 높이의 조리대가 새로 자라나 있습니다. 말 같은 경우는 다른 식물들을 먹는 그런 습식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주 조리대만 있는 숭굴락에서만 말 방목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벌채라는 작업으로 이제 저희가 제주 조리대를 제거할. 세계유산본부는 선작지왓과 남벽 분기점 주변을 1차 제거구역으로 정하고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과 협의해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조리대 베어내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노지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 올해 처음 사전 품질 검사제와 비상품 산지격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면서 감귤 제값받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의 극조생 감귤 과수원에서 사전 품질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정한 감귤 열매를 비파괴 장비로 측정해보니 당도가 10브릭스가 넘기도 합니다. 감귤 열매를 표본 검사해 당도가 8브릭스 이상 나오면 수확해도 된다고 농가에 알려주는 겁니다. 사전 품질 검사를 통과한 감귤원에서는 이달 초부터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극주생 감귤은 농가에 1kg에 18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산지 격리 사업도 이달 말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공용 감귤 공장에 출하하는 것보다 농가에서 자체 폐기하는 게 아주 농가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이제 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주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극조생 감귤은 품질이 양호해 좋은 가격이 예상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이달부터 1,000만 원으로 높아졌지만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결과 지금까지 15건에 75톤이 적발됐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위반 건수가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저는 좀 화납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게 나중에 시장에 가가지고 가격 그게 하락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노지감귤 가격 전망은 10월에 출하되는 극조생 가격이 좌우하는 만큼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한 농가의 자구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1단계로 하향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스포츠 행사도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도 이용자를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는데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과 공중 목욕탕에 대한 방역관리 수준은 유지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이 한 달 연장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등교 수업 학생 인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등교 제한 조치를 완화해 등교 학생 인원을 종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등교하는 1, 2학년을 포함해 4개 학년이 등교 수업하고 중학교는 2개 학년이 번갈아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동피랑과 서피랑 등 벽화마을로 유명한 통영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야간형 디지털 테마파크인 디피랑이 조성됐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벽화마을이 재현된 건데 새로운 야간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통영 남망산에 어둠이 내리자 숨어있던 형형색색의 벽화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5km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된 거대한 빛의 정원이 나옵니다. 디지털에 비탈의 통영 사투리인 피랑을 합친 디피랑이 통영의 밤을 수놓습니다. 미디어 파사처럼 막 레이저 쏘는 것도 그렇고 숲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일렁이는 파도 같은 느낌의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디피랑은 신비의 폭포와 비밀의 문 등 모두 15개 테마로 꾸며진 국내 최대 규모의 야간형 디지털 파크. 홀로그램과 일루미네이션 조명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동원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통영 출신의 정임 화백과 김종량 자개장인의 작품이 디지털 벽화에 재해석됐습니다. 동피랑 서피랑의 벽화들이 2년마다 지워진다는 거에 착안해서 그 지워진 벽화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런 모티브로 해서 디피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마친 디피랑이 오는 16일 정식 개장하며 관광도시 통영에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을 밤을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답게 꾸미면 머물고 가는 통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약으로 했고 2018년 사업비를 확보. 빛의 정원을 주제로 조성된 디피랑은 통영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최근 한국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새로운 원형을 구축했던 핵심 인물들 가운데는 장흥 출신인 작곡가 손석구가 있었습니다. 목포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우리 대중가요의 흐름을 바꾼 노래 노란 샤스의 사나이. 이 노래 작곡가인 손석구는 가수 한명숙을 당대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한명숙에게는 동남아 공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래서 손석구 씨는 한류 1호 작곡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손석구 씨는 장흥 출신으로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 1호 청실 홍실은 물론 수많은 TV와 영화 주제곡을 만드는 등 한국 대중문화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의 곡을 많이 이제 부르게 됐는데 정말 부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이런 노래들을 정말 남겨놓으셨을까. 손석구 작곡가는 또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의 한국 대중음악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도 했습니다. 한국 가요사의 산 증인인 작곡가 손석구. 2013년에는 손석구 작곡가 선양사업 자료집이 발간되고 2014년에는 장흥 우드랜드에 손석구 노래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 별이시자 한국 대중가요계의 산 증인이십니다.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장흥군은 고 손석구 작곡가를 기리기 위해
올해는 비대면 추모 콘서트를 열었고 내년에는 물축제 기간 중 제1회 선소구 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가 16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최고 기온도 23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산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18도, 북부와 남부는 17도, 동부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24도, 북부와 동부 23도, 서부는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1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1.5에서 2.5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백신 상온 노출 사태로 중단된 전도민 독감 예방 접종이 3주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자체 예산 100억 원을 들여 만 13살부터 61살 이하 도민은 내일부터, 62살 이상은 19일부터 도내 지정 병의원과 보건소 300여 곳에서 지난달 20일 중단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다시 시행합니다. 유통 중 상온 노출이 없었던 제약사가 만든 만 12살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대상 백신은 지난달 25일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마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경주마 생산 농가에 특별 융자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농어촌 진흥기금 300억 원을 투입해 더 러브렛과 제주마 등 도내 경주마 생산 농가 300여 곳을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2억 원씩 0.7%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월동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 면적 조사에 드론이 활용됩니다. 제주도는 과학기술통신부가 추진하는 드론 영상 인공지능 사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드론을 활용해 월동무와 양배추 등 도내 월동채소 재배 면적을 모두 조사합니다. 한편 지난 5월 파종전 재배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가격이 높아진 당근은 재배 면적이 24%가량 크게 늘어 수급 안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귤 종자 자급률이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귤 종자 자급률은 2.5%로 신품종 보급 사업에도 6년 전 1%보다 1.5%포인트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산 감귤은 대다수가 일본산 외래 품종으로 사과와 포도 등 조사 품목 20여 종 가운데 자급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제주시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3,300여 곳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 21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액은 제주공항이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드림타워는 준공 전이어서 이번에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교통 유발금 예상액은 당초 58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50% 경감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등으로 실제 부과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방관 폭행을 막기 위한 웨어러브캠 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근무복이나 헬멧에 부착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웨어러블캠 95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실적은 최근 3년 동안 5건에 그쳤고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도내 소방관 폭행 사건은 2년 전 9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8건 등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